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시모의 TJ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4월도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4월 한 달 내내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고 하루하루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를 체크하느라고 다들 여념이 없으셨을 텐데, 저는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그 며칠 동안 그동안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달러나 미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랬고, 왜 그렇게 됐나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달러와 미국채가 왜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가 약간 불안하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마다 항상 달러는 강달러였고, 미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거의 한 4, 50년 동안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공식이 처음으로 깨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자, 달러 같은 경우는 1944년도, 그러니까 2차 대전 거의 끝나기 1년 전이죠. 이때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브레튼우즈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통화 금융을 어떻게 끌고 갈지 방침을 정하는데, 그때 결과물이 달러만이 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고, 그 당시에 금 1온스당 35달러였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달러와의 교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말을 해요. 물론 나중에 1970년도 들어서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금본위 제도라든가 고정환율 제도 뭐 이런 게 다 폐지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 브레튼 우즈 체제들을 통해서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무역 수입량의 40%나 담당하는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달러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물건을 미국 시장에 팔면 미국에서 달러를 주고 사야 될 거잖아요. 해외에서 미국 시장으로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 그 물건을 사기 위한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또한 이 당시에 미국은 큰형님 역할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올 때마다 각 나라의 수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주면서 세계의 경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섰었고, 이에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했었죠. 위기 때마다 미국 달러가 강달러가 되다 보니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제조업체들은 파산하고 또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다 보니 미국에서는 달러를 찍어내면서 시니어리지 수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시니어리지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0달러짜리 지폐 하나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지폐 하나 가치는 딱 100달러잖아요. 100달러짜리. 근데 지폐 한 장을 만들 때,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들 때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20에서 30달러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복사 방지 보안 홀로그램이라든가 특수 잉크를 사용한다 그래도 100불까지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지폐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3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에서는 100달러 지폐 한 장을 찍어낼 때마다 70불만큼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시니어리즈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비록 자국 산업이, 특히 제조업이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시니어리즈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보통 화폐를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달러를 찍어냈을 때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되지만 기축통화다 보니 이 역시도 전 세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달러를 찍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하는 게 맞다 치면, 전 세계 국가가 100개국이라고 가정하면 이 10%가 0.1%씩 100개국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쫙 분배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 왔던 거죠. 하지만 미국은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늘어나고 화폐도 계속 찍어내면서 국가 부채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2000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미국의 글로벌 수입 비중이 40%에서 이제 20% 중반대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려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 시장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래서 세계 수출 국가들은 과거에는 미국 시장만 보고 있었으니까 달러만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달러 외에도 엔화라던가 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위안화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달러를 덜 찍어내게 되다 보니 시뇰리티 수익도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 국가 부채가 굉장히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은행에 빚을 100만 원 지고 있다 치면 매년 10%만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빚이 100만 원이 있다 그래도 내년에 110만 원을 또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100만 원을 갚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120만 원 대출받아서 110만 원을 갚아가고 그동안 미국이 글로벌 수입 물량의 40%나 담당했던 만큼 각국의 달러 수요도 계속 늘어났었고 미국에서는 빚이 생기더라도 매년 국채를 발행하거나 달러를 더 찍어내서 이 빚이 커져가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수입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더 이상 기존의 빚을 추가로 빚을 내서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게 극단으로 가버린 게 이제 최근이에요. 최근에 글로벌 무역 수입 비중이 13%로 줄어들면서 이번에 4월 달에 보셨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엔화나 스위스 프랑으로 몰려가고 달러가 강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약달러가 돼버리는 이런 기현상. 그래서 더 이상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왜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 역할을 못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달러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다시피 미국 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미국이 하루에 2차만 4조 3천억 원씩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보면 이번에 트럼프 측근인 그 베센트인가요? 그분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라고. 그러니까 관세 협상할 때 빨리 돈부터 가져와라. 돈부터 줄 수 있는 걸로 협상을 하자. 각국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관세 협상 상대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자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시간 끌어야 되겠네. 시간을 끌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미국과 미국의 국가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미국은 지금 이자가 심각하다. 하루에 4조 3천억 원. 그리고 글로벌 달러 수요가 아까 급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채 수요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기존의 빚을 새로운 빚을 내서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이거를 좀 나이스한 용어로 롤오버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부채를 신규로 국채를 찍어내서 갚는 이런 거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제는 한계 상황이다. 미국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신규로 사줄 수 있는 수요자를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빚을 신규 빚으로 대체하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까, 롤오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생각한 게, 가상화폐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 투자를 할 때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데 가서 원화를 입금하고 그냥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코인을 그냥 살 수 있죠, 원화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일단 달러를 넣고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테더에서 발행하는 USDT라든가 또는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라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싶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단 100불을 입금을 시켜요. US 달러를. 그리고 입금시킨 US 달러 100불로 스테이블 코인 100불어치를 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테더에서 발행한 USDT라고 할게요. USDT를 100개를 사요. 100불어치를. 그리고 그 USDT로 비트코인을 이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더에서 USDT를 발행을 할 때 실생활에서는 화폐가 아니지만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는 이 테더에서 발행한 USDT,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이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을 무한정 발행해 버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냥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 버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가상화폐 시장에 형성돼 있는 화폐 가격들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테더한테 야, 니네가 스테이블 코인 일부러치를 발행할 때마다 미국 달러 일부를 니네 창고에 보관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미국 국채 1달러만큼을 너네가 항상 매입해. 이게 결국 은행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죠. 은행은 항상 지급 준비율만큼 현금을 은행 내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갑자기 고객이 와서 인출을 했을 때 인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인출 못 해주면 뱅크런 생기고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미국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발행을 해라. 대신 달러를 보유하던가 국채를 보유해라. 이렇게 강제를 하죠.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무려 1200억 달러나 돼요. 이 12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유럽에 독일 있잖아요. 독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줄 수 있는 수요처 한 곳을 마련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나 글로벌 경기 불경기가 오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시장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팔고 결국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려고 할 거고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현금으로 인출을 해갈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몽땅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4월 10 며칠 날 그 미국 국채가 금리가 급등했을 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살짝 팔아서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왜냐면 중국에서 미국 국채 팔기 시작하면 이거는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미국도 중국 국채를 가지고 있고 중국 국채 시장은 미국 국채 시장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았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고 제 생각에는 그때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을 때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 제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단시간 내에 급등을 해버렸던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미국 국채가 가상화폐 시장 쪽하고 이렇게 링크가 생기면서 같이 불안해져 버린 게 아닌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점차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약을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수입 비중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강달러 현상이 발생되지도 않고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미국 국채 신규 수요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훼손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져도 미국채 수요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계속 폭등세를 이어갔던 게 아닌가. 아무튼 이게 제가 생각하는 달러와 미국채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고 아까 미국 국채 쪽 보시면 이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가상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는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금값 이렇게 움직일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금값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변동성은 좀 더 크긴 한데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에서 빠진 달러와 미국 국채를 대신해서 금과 더불어서 제2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달러와 미국 국채가 왜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을 잃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